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 빅데이터 전처리, 빅데이터의 전처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NAN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처리하는 부분이 몇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시점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빅데이터 분석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기계학습 또는 딥러닝 쪽에 공부를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들이 요즘에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야를 공부를 하면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텍스라든지 파이썬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능력들, 기술들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이썬 자체가 말씀이죠. 요즘에 트렌드가 파이썬으로 대체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 서버급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이전에 다른 랭귀지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파이썬을 많이 확장성이 좋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죠. 빅데이터 분석을 또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뭐지요? 그 다음에 기계 학습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 내용이 많구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 학습을 딱 들어가시면은 또 그만큼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은 정작 기계 학습을 하시면요. 처음에 공부를 하시면 이게 뭐야? 별게 할 게 없구나. 그거를 느끼실 겁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수학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이유와 일맥상통합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깊은 수학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면은 수학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만들어진 함수들 우리가 공부하는 함수들을 이용하게 되면 쉽게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공부를 좀 해야 되지만 그래서 기계학습 쪽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생각보다는 내용이 작다는 거 놀라실 거고 역으로 빅데이터 분석이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잘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기계학습을 하신 다음에 딥러닝을 하시게 되면 딥러닝은 조금 이제 기계학습 일반적인 기계학습보다는 복잡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한데 빅데이터 기계학습이나 아니면 딥러닝을 할 때 입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 수행한 데이터 전처리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그걸 잘 정비를 해야지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의 입력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그림을 보여드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빅데이터 전처리 하는 부분을 또 다른 시간을 마련해 봤고요. 안에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자, 바이닝이에요. 바이닝. 비닝, 비닝이라고도 합니다. 비닝이라고 할게요. 비닝, 비닝 다수의 빈으로 그룹화하는 것이다. 뭐냐 하면요, 사람의 나이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0세, 1세, 2세, 그다음 뭐 81세, 82세,
예, 지금 살아계신 분들 의 나이를 알고 싶어요. 예, 그뭐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러이러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몇 살일까? 이걸 예측을 할 수도 있겠죠. 기계학습이나 인공지능의 딥러닝에서 말이죠. 근데 그것은 어떤 특정한 숫자를 예측하는 방식이고요. 그것 말고 어떤 부류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분류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어떤 일련의 숫자들을 그룹화해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을 바로 비닝이라는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련의 숫자들을 구간을 만들어서 구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어느 분류에 들어갈 것인가 이거를 예측하거나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어린이 뭐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일반적으로 0에서 12세까지 어린이, 청소년 13세에서 19세, 그 다음에 청년, 중년, 장년, 노년 이렇게 몇 가지입니까? 6가지로 분류를 해보겠다는 거죠. 예,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뭐 3가지 분류로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데이터,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목적에 맞춰서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비닝이라는 방식이고요. 안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수의 빈으로 그룹화하는 것이다. 예, 말씀드렸고요. 일반적으로 숫자의 크기별로 종류를 구분짓는 것이다. 예, 숫자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뭐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특정 값들의 집합을 해당 빈에 할당을 한다. 예. 이제 일단 구간을 나눠 놓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해당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어느 분류에 들어가는 건지 분류를 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의 약간 복잡하게 보이는데 안에 내용을 살펴보시면 전반적인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요 그림은요. 그래프 오른쪽 밑에 보시면 요게 뭐라고 하죠? 이거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려면 PLT에 hist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히스토그램이니까 외우고 쉽죠.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 여러분들이 만들 때에도 이렇게 만들려는 목적하고 부합하는 이름을 장명을 하는 것이 좋겠죠. 예. 좋아요. 자, 그러면 안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2개는 패키지 가져오는 것이고요. 정작 프로그램은 2줄밖에 없습니다. 그죠? 2줄로 여기에 히스토그램을 그린 것이죠. 굉장히 함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파이썬의 강점이 여기서 드러나는 장면이죠. 자, 안에 내용을 볼게요. 둘 중에 첫 번째 거 x equal np random.randn 와, 그죠? 자, 이렇게 기니까 끊어서 보시면 됩니다. np하고 점 찍었죠. 그 다음에 random하고 점 찍었고요. 그 다음에 randn이에요. 이해되셨죠? 뭔지 이제 감이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randn은 뭡니까? randn 마지막에 randn 이 부분은 함수구나. 어디에 있는 것이냐? 랜덤에 있는 함수다. 맞죠? 랜덤 안에 제공해주는 함수다. 그럼 랜덤은 어디서 제공해주냐? np에서 제공해준다. np는 아시죠? numpy지 않습니까? 됐죠? 이런 식으로 패키지 안에 있는 함수를 불러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랜덤 안에 있는 randn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냐? 맞죠? 그래서 randn하고 갈로하고 1000이라고 넣었는데요. 요거는 랜덤 한 숫자를요.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randn은요. 0에서부터 함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randn이라는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를 위해서 만든 것인지 알고 싶으시잖아요. 예, 그러면 구글링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전문가가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mp.random.rand_n 가로 열고 가로 닫으면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제일 윗부분에 거의 대부분 다 나오고요. 클릭을 해서 안에 들어가 보시면 randn의 사용법에 대해서 나올 것입니다. 예. 예. 자, 그래서 randn은요, 수학이죠. 예.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예, 값을 갈로 열고 1000이라고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 값들을 무작위로 1000개의 값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x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x에는 1000개의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내용들은 배열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000개 값들인데 0에서부터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니까 0 이상입니다. 1 미만이죠. 1보다 작은 값 중에서 랜덤한 수, 무작위 수를 1000개를 추출해서 저장한 것이 바로 x 값이 되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럼 이제 x 값은 준비가 됐고요. 다음은 히스토그램을 이제 그리는 것이죠. 예, 잘 보시면 x 그 다음에 density 해놨죠. 예, density equal true 해놨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plt 히스토를 보시면요, x는 바로 위에서 준비했는 x고요. 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빈즈가 있습니다. 빈즈 뭔지 아시겠죠? 비닝 하기 위해서 빈즈라는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equal mp.linespace가 있는데요. linespace mp가 뭐죠? numpy지 않습니까? numpy 안에 linespace가 있는데 이거 자주 쓰는 겁니다. 네. 3개의 값들을 주로 사용하고요. 3개의 원수가 들어있는데 무슨 뜻이냐? -5에서 5까지 21개의 값들을 균등하게 뽑아내는 겁니다. -5에서 5까지 사이에 21개의 값을 균등하게 나눠서 그 값들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까지인데 이 두 개가 21개에 포함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몇 칸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한 개 한 개가 빈이거든요. 그럼 몇 개의 빈을 만드는 건가요? 대답해 보세요. 뭘까요? 다시 설명할게요. 뭐 안 들은 학생이 있네요. 자, 보세요. -5에서 5까지 21개 균등하게 나눈단 말입니다. 근데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요 간격이 있잖아요. 얘들 두 개도 포함이 된다고 21개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각 그 칸들이죠. 칸이 빈이지 않습니까? 빈은 총 몇 개의 빈을 가지고 있겠냐? 이게 제 질문입니다. 답은 20개죠. 20개. 잘해 보세요. 이렇게 많긴 하지만, 그래서 20개의 빈을 제공해 달라는 얘기죠. -5에서 5까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x 값들은 0에서 1보다 작을 때까지 1000개의 값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방금 -5에서 5 사이에 값들과 이제 매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을 그린 것이 바로 히스토그램이 되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레이가 2개 있습니다. 2개. 여기도 있고, 잠깐만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예, 여기 보시면 0에서 0에서부터요. 예. 0에서 그 첫 번째 어레이를 보세요. 어레이가 배열이지 않습니까? 예. 보시면은 처음 값을 한번 보시죠. 0, 0, 0.02, 0.04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리고 그다음 값들을 보시면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5, 4,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까지? 5까지죠. 예. 그래서 이 두 번째가 뭡니까? 빈이죠. 빈. 예, 빈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에 그거를 몇 등분 했다고요? 21등분 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20개의 빈들을 만들었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밑에도 영어로 적어놨죠. A list of 20 patch object 해놨죠. objects 해놔가지고 20개의 리스트가 있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예,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왼쪽에다 적어놨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랜덤 모듈을 randint 함수에서 입력 파라미터 값으로 사이즈 값을 정의하면 그 값만큼 개수가 출력이 된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randint를 설명하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무작위 수를 추출해서 1000개를 곱해서 8개 값을 프라이스 리스트에 저장하고 출력하는 코드가 이제 밑에 있는 코드입니다. 예. 그래서 랜덤 모듈의 randint 함수에서 입력 파라미터 값으로 사이즈 8이라고 입력하면 총 8개의 무작위 수를 출력하게 된다. 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randn과 지금 설명드린 randint는 다른 거죠, 그죠? randint, int가 뭡니까? 정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randn 이거는 정규 분포 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randint는요, 정수를 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요. randint 100을 하게 되면 0에서 99까지 위에 거하고 혼돈을 하시면 안 되겠죠. 사용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함수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 특성을 각각 잘 이해를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andint 여기 있죠. randint하고 100을 하게 되면요. 0에서 99의 중에 숫자 중에 무작위 값을 추출을 해주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사이즈 8 해놨습니다. 옵션이 사이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숫자는 바로 그 숫자만큼의 값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8개의 값이고요. 0에서 99까지의 정수를 추출해서 무작위로 추출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배열이죠, 그죠? 8개의 배열을 곱하기 만을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 아시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무작위 수를 뽑았는데 33이 나왔어요. 거기다가 뭐 한 겁니까? 만을 곱한 거죠. 첫 번째 값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 나왔겠어요? 두 번째는 2가 나왔네요. 그죠? 0에서 99 중에서 2가 나와서 2에서 만을 곱하면 2만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69, 45 이런 식으로 나왔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숫자를 얻고 싶으면 그죠? 뭘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자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점점 손에 익어서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다음 보실게요. 아래의 코드를 사용하여 오른쪽과 같은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하시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참조해서요. 참조해서 여기다가 답을 적어달라 이 뜻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연습이니까.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요거하고 똑같이는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무작위로 뽑는 거니까. 예. 근데 총 8개고요. 예. 8개 나올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요 위에 부분은 앞에서 했으니까 그대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것은 뭡니까?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나타내 달라는 거죠. 아까 나온 거. 앞 페이지는 어떻게 됐었죠? 요거를 요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리스트를 작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름은 프라이스고요. 그다음에 리스트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거지요? 예. 예.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형식을 만들어 보자. 앞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numpy, np 얘를 써야 되기 때문에 numpy를 가져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형식을 써야 되니까 판다스 spd도 가져와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랜덤 안에 있는 랜드인트 얘는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예, 이 부분을 작성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price라는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컬럼 이름은 price로 주시고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름은 cars다. 되겠죠? 예,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정의 해놨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벌써 이미 앞에서 배웠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방금 만든 데이터 프레임 있죠. 예, 요게 바로 앞에서 했는 내용이고요. 그걸 가지고 뭘 하자는 얘기입니까? 빈즈를 만들어 보자 이 얘기입니다. 예, 이번 시간은 빅데이터 전처리 부분에서 비닝 부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간격을 나눠보자는 얘기죠. 예, 그래서 무작위로 숫자를 뭐 얼마에서 얼마까지 데이터가 있단 말입니다. 예, 이거를 일정한 간격을 나눠서 빈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나중에 그래프를 그려보든지 하겠지만은 지금은 당장 빈을 만들어서 일단 분류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는 방법은요. 일단은 뭡니까? 안에 들어가는 내용 있죠. 네, 그룹의 내용을 정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룹 네임이라는 이름을 변수를 정했고요. 세 가지네요. 세 가지 저급, 중급, 고급이에요. 됐죠? 예. 저급, 중급, 고급 요 세 가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지요? 방금 그 데이터 프레임 만든 거 있죠. cars지 않습니까? 예, cars가 우리가 준비했는 데이터고요. 거기에서 cars 안에 price 컬럼을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3개씩 잘라라 이 뜻입니다. 되겠죠? 예, cut이라는 함수를 사용한 거고요. 이 cut은 어디에서 제공해 주는 건가요? 놀랍죠? 예, 여기 적어놨네요. PD예요. 판다스에 빈의 기능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구간을 나누는 함수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알아두면 좋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판다스에 이 구간을 나누는 기능이 있구나. 예. 그래서 일단은 뭡니까?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cu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개수만큼 나눕니다. 예. 되겠죠? 예. 해당 컬럼을 나눠요. 해당 컬럼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얼마에서 얼마,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나눠달라는 거죠. 근데 내가 지정해 준 게 아니고요. 일괄적으로 나누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3개, 3이 있죠. 예, 3개로 나눠줘. 되겠죠? 그 다음에 3개로 나누고 이름은 뭡니까? 라벨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룹 네임스를 좀 이용해서 그룹을 좀 지워 달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죠?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옵션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뭐 이건 사용해도 되고 안 사용해도 되는데 return bins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요건 이 옵션들은 labels, return bin, read bins 그죠? 요거는
그대로 적어야 됩니다. 옵션이니까요. 옵션은 딱 정해놨거든요. 네, 다른 거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변수 정하듯이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이 함수 cut이라는 함수를 만든 사람이 딱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eturn bins를 true로 하게 되면 그 나눈 구간 있죠. 구간의 리스트를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return bins true로 하면 여기에서 세 개로 잘라달라는 내용을 하나 봤지요.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return bin까지 달라고 했으니 return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파이썬에서는 한 함수가 두 개 이상의 값들을 return할 수 있다. 그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요구한 사항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꼴에 받는 쪽에서 반드시 두 개를 적어야 됩니다. 되시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cars 레벨은 원래 있는 거잖아요. 원래 레벨이 있는데 거기다가 원래 숫자가 들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저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서 그 내용을 다시 저장해 달라는 뜻이에요. 굉장하죠, 그죠? 내용이 프라이스 컬럼이 값들을 세 개로 균등하게 나누어 비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마이빈 뭡니까? 리턴 빈이에요. 빈의 값을 반환을 하려면 true를 정하면 되고요. true를 했으면 반드시 my빈과 같이 변수를 적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는 레벨이죠. 그죠? 레벨이라는 컬럼을 새로 추가해 달라는 얘기네요. 내가 앞에서 잘못 봤어요. 그래서 레벨이라는 컬럼에다가 방금 나눈 내용으로 다시 컬럼을 추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컬럼이 추가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원래 프라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레벨을 이 숫자를 보고 고급인지 저급인지 여기다가 적어서 새로운 컬럼을 추가해 주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요. 빅데이터 분석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